가고 싶은 곳을 말만 하면 차가 그곳으로 데려다주는 자동차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테슬라에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테슬라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시연해보겠습니다. Take me to the Fillmore Heritage Garage. 필모어 헤리티지 차고로 안내해줘. Alright, here's where I want to go. 좋아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And we're off. 이제 출발합니다. Simple as that. 간단하죠? 우리는 꽤 좁은 길에 있습니다. Pretty narrow street. It needs to make 여기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여기 시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 버스 등 운전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t sees everything it needs to make driving decisions.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습니다. Crossing in the crosswalk. We've got a car driving. 자동차가 주행 중입니다. We need 우회전하기 전에 보행자가 횡단을 맞춰야 합니다. make a right turn. And there we go. 정확한 타이밍에 우회전을 합니다. Tons of traffic. 수많은 교통량, 버스, 자동차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곳에서 주행이 시작되는 곳에서 멀리로 달려가네. 이곳이 우리의 시작이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굵직한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방금 본 이 영상에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답글을 남겼는데 이 상황이 곧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테슬라가 유럽 국가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소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으로는 이번 자율주행이 최초입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자율주행인데 이렇게 자율주행을 진행한 이유가 스웨덴 교통당국자에게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일단 유럽과 관련해서 이 DCAS가 통과가 되면서 유럽에서도 자율주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DCAS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테슬라의 로안 파텔 씨께서 추가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DCAS가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너무나 제한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가 바로 활용되기는 힘든 규정이다 라는 내용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교통청의 선임 고문인 리카프 프레드릭슨 씨를 대상으로 시범 자율주행 서비스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리카드 프레드릭슨 씨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추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테슬라의 FSD를 경험해보니 너무나도 놀랍고 부드러운 주행이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 홀마스 씨께서 올리기도 하였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또 아주 중요한 답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FSD 버전 12는 자연들 국가에서 모두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테슬라 리님께서 자연들 국가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이미지에 녹색 국가가 모두 다 자연들 국가입니다. 사실상 세계 대부분이고 영국, 인도, 그다음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몇몇 국가가 빠지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자연들 국가에 포함이 됩니다. 어제 롬베론 씨가 인터뷰에서 로보택시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이라고 말했는데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전 테슬라 차님이 테슬라 차이나에서도 8월 달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공유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 로보택시 혹은 FSD가 먼저 시작될지 유럽과 중국 사이에 경합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자율주행은 북미를 벗어날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어떤 국가이든 자연들 국가 안에서 또 추가로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FSD, 자율주행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아주 뛰어납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차량이 속도를 늦추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전기 스쿠터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한다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아찔한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항상 완벽한 전방 주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욱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꼭 FSD가 아니라 할지라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은 모든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앤디 씨께서 공유해 주신 한국 테슬라
테슬라의 안전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진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차량이 멈추게 되는데 후진 엑셀을 조금 빠르게 밟으셔서 뒷차와 부딪힐 수 있다라고 테슬라 차량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모습입니다. 당연히 사고는 나지 않았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영상도 과거 아쇼크가 공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려서 잘못 밟는 바람에 사람을 칠 뻔했는데 다행히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안전 기능 덕분에 브레이크가 저절로 작동하여서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글 같은 경우는 테슬라 엔지니어 분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이 엔지니어 분이 다른 자율주행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이 중에서 자율주행을 활용해서 식당에 도착한 사람은 본인 혼자라는 아주 재미난 글을 남겼습니다. 다양한 자율주행 회사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은 유일하다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어닝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포드의 어닝 자료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전기차 부분만 따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2024년도 1분기 매출 자체가 아주 급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단위가 빌리언 달러인데 매출 자체가 0.1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EBIT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3 빌리언 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럼 마진이 얼마냐? 딱히 마진을 계산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 0.1을 분모로 사용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300%라는 마진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진율이 많이 낮아진 데에 대해서 판매량 자체가 많이 감소하였고 매출이 80% 감소하였고 이렇게 크게 감소한 이유가 산업 전반의 가격 압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이너스 1300% 마진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치가 EBIT인데 이 영업이익에서도 돈이 줄줄 새어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내려가는데 고정비는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테슬라의 마진을 단기적으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자동차 제조 회사로 이름을 날렸던 게 포드인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 역량과 비교해 보면은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역시 어제 롬베론 씨가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다른 회사들은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조 능력이나 혁신 능력으로 전기차를 제대로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최대한 전기차 전환을 늦추면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드 어닝의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이던스에서 산업에 대한 전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유지 혹은 완만한 성장세가 2024년에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포드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역시 2023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에서 정말 조금의 마진 감소가 다른 기업들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 자체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과 혁신 능력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도조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자료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 공개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그냥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뭐가 보장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특허 출원 공개 같은 경우는 특허를 출원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특허를 출원을 했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특허 출원 공개를 통해서 특허에 대한 일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게 결코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조 특허 출원 같은 경우 2022년 2월 23일에 진행이 되었고 아직까지 등록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AI 시대에 영상 데이터 트레이닝에 특화되어 있는 슈퍼컴퓨터 구조를 만들고 또 특허 출원까지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도조 역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실한 자료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역시 테슬라 측에서 계속해서 도조와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지난 어닝에서도 도조 캐비넷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만약 도조 컴퓨터가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면 이 역시 엄청난 와일드 카드가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